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실장입니다. 12월 21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69건의 신규 코로나가 등록이 됐고요. 누적 집계 1289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은 22건이 발견이 됐네요. 예. 오미크론은 제 생각에 이제 좀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굉장히 세다고 하는데, 기존의 뭐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것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이 뒤에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 뉴스. 내 나이 42인데 명퇴하라네요. 은행의 추락. 올해 짐 싼 은행원들 5,000명, 지점은 5년 새 1,000개 가까이 사라져. 저기 뭐 그 사진에 본 게 이제 한국 시티은행인데, 제가 좀 시티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한미은행을 다녔었어요. 한미은행이 그때 갔을 때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시티은행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이거는 근데 매번 나오는 얘기 같아. 예, 자, 기사 읽어드리면, 화이트 칼라의 대표 직종으로 꼽혔던 은행들이 줄어들고 있다. 평균 연봉 1억 원으로 여전히 다른 업종을 압도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비대면 디지털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행 지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속속 등장하는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이 늘어나면서 은행원들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은행 지점은 1,000곳이 문을 닫았고 은행원은 10%나 줄어들었다. 은행은 이렇게 빈자리를 IT 업무로 담당할 디지털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다. 22년, 3년 전에도 그 ATM 기계 나오면서 이제 텔러들 사라진다고 했어요. 지금 텔러들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 하니까 올 일도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I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라든가 기업 대출 이런 거는 그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일반 텔러나 단순 업무는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도 지점장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산하는 게 뭐냐면 기계가 비싸요. 하지만 기계는 24시간 365일 일한다는 거지. 사람은 상여도 내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은행 뭐 그렇죠. 예. 이거는 은행뿐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단 단순 업무는 고학력 단순 업무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유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게 EQ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거에 관련된 잡을 잡아야지 그냥 공부만 암기식의 교육은 참 한국이 좀 웃기지 않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 암기식 교육에 돈을 그냥 딥다 쏟아 버가지고 과외로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서 대학을 졸업하면 단순 업무, 좋은 회사에 단순 업무로 들어가서 지금 봐봐 내 나이 42인데 명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죄냐고 애들은. 쓸데없는데 돈 쓰고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도 이제 오해하겠다 또.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또 EQ를 어떻게 키워요? 이것도 또 문제지만 단순 암기식의 우리 아이를 단순 암기의 기계로 만든다는 거는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좀 잘 생각하셔서 애들 교육에 좀 뭐 제 뉴스 듣는 분들은 다 애들 교육에 참 아이들 교육에 참 그 압도적으로 선구자인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제 뉴스 안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뉴스 보라고. 아무튼 근데 지금 EQ가 중요하다라는. 예. 뉴질랜드는 좀 암기식 교육이 아닌데 그렇게 보면 참 여기가 교육은 참 잘 돼 있어. 자, 두 번째 뉴스. 또 쏟아지는 매물. 용인시 처인구 한 달 새 아파트 매물 50% 증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304건이 늘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까지
이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인 11월 17일 608건보다 304건 늘어난 912건이다. 용인 처인구의 매물은 지난 27일 250가 늘면서 800개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게 지금 이게 매물이 많이 나온 게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상투에 잡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상투에 잡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7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 그러면 이제 꽉 차서 매물이 나올 때가 된다고. 그러면 7억에 산 사람들은 7억 올랐지만 7억에 팔아도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냐면 10억인데 나 지금 융자가 좀 문제가 돼서 부동산 얘기한테 가서 빨리 팔아줘라 10억에.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리스팅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와. B씨가 와. 그래서 나 급한데 빨리 지금 팔아야 된다. 집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어저께 A씨가 10억에 내놨는데 그럼 난 더 급해. 그럼 9억 5천 내놓고 가. C가 또 와. 나 팔아야 되는데 그저께는 A가 10억? 어저께는 B가 9억 5천? 그럼 너는 9억에 내놔. 왜냐면 7억에 샀으니까 급한데 지금 자빠지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가격은 완만한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고요. 훅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보면. 근데 10억에 산 사람들은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은 10억에 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저도 교육 공부를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또 항상 과거의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 또 제가 또 장담을 했다가 또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하여튼 조심하셔라.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쏟아질 거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다음 뉴질랜드 뉴스. 오미크론이 임박함에 따라 MIQ 유지 연장에 대한 결정이 예상됨. 자, 읽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돌아갈 계획인 여행자들은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 MIQ가 다시 연장되는지 여부를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각은 월요일에 만나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들어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변경사항을 고려하기에 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뉴질랜드인을 위한 MIQ를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연기하거나 폐기하고 MIQ 체류를 다시 연장하는 계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은 오늘 오후 2시에 코로나19 대응 장관인 크리스 히킨스가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MIQ 격리시설을 더 연장할지 안 할지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21일 뉴스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거니까 오늘 저도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장이 되면 내년도가 또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야. 너무 또 내가 또 확 질렀나? 하여튼 근데 내년도에 오픈 계획에 많이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지켜보다가 제가 또 손빠르게 또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세계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세계 백신은 세개가 아니고 세개예요. 세개. 안 웃겼어? 대부분의 세계 백신은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질병에 대해 상당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의 결과는 많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걱정합니다. 증가하는 예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대부분에 사용되는 코로나 백신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에 감염되는 것에 대한 방어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백신은 여전히 간염 중인 오미크론의 심각한 질병에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스터로 강화된 화이자 및 모더나 주사만 초기에 감염을 막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백신은 전 세계 대부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좀만 더. 아스트라제네나 존슨앤존슨 및 중국 러시아에서 제조된 백신을 포함한 다른 주사 및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거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연구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이러한 백신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주축했기 때문에 격차가 팬데믹 진행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모더나 외에는 오미크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참 전 세계도 참 착해. 이거 데모해가지고 이걸 풀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지네만 막다가, 지네만 주사 맞고, 우리 막았다 하다가 자꾸 지금 다 모든 게 지금 후진국에서 생겨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예, 정말 이해가 안 가. 정말 이제는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참, 걱정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예. 이젠 풀어서 좀, 후진국 다 맞고, 전 세계가 이제 다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들만 맞고 후진국은 내버려두니 거기서 자꾸 변형이 생겨가지고 다 선진국 오는 거 아니야. 참 이게 욕심이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예. 그럼 다 죽고 쓰레기 나라에서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제가 볼 땐 큰 의미 없는 짓 같은데. 예. 자, 다음 뉴스. 뉴질랜드에서 오미크론 발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변종은 전 세계에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오테로아의 여름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애슐리 블룸필드가 크라이처치 지역사회 전파가 있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하시나요? 2020년 9월 뉴스허브 선거 토론에서 패트릭 고워가 자신도 하던가 주디 콜린스에게 했던 첫 질문은 크리스마스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의 상황에 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백신 접종률 12세 이상에서 높습니다. 12세 이상부터. 그러나 폭풍우는 구름도 좀 다릅니다. 오미크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에는 오미크론은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냥 도는 건데,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하느냐. 부스터도 현재 지금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부스터만 맞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입국할 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오늘 아침에 아까 얘기했던 MIQ를 좀 연장하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냥, 그거죠, 그 방법밖에 없다. 예. 방법이 없죠. 지금 어떻게 막아? 지금 제가 볼 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검사 잘하고 하는 수밖에. 예. 자, 다음 뉴스. 2022년에 대한 큰 시장에 대한 질문. 제가 링크를 하나 제가 달아드릴게요. 이게 다 봤더니 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숫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중앙은행에서 20개월 동안 매 시간 8억 달러의 금융자산을 구매한 것 같은 32조 달러를 전 세계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32조 달러.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은 60조 달러에 60조 달러까지 너무 크니까 말이 안 나온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열망하는 페드는 지난주 자산 매입을 3월에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내년 3월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은행과 투자자들은 2022년 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큰 질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이죠. 미국 주식이 올라야 다 따로 오르니까. 유럽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신흥시장 다음은. 예. 그냥 제가 제 생각을 이건 본인들이 읽어보시고 제 생각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 그건 이미 벌써 파웰 장관이 얘기했죠. 처음엔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예.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에 4.9% 10년 만에 최고치를 상승했고, 예, 하여튼 엄청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게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면 유로존 가격은 기록적인 4.9% 상승했으며 영국 수치는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하여튼 물가 상승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6. 몇 %도 이건 제가 좀 글을 대충 읽어서 그런가? 예, 그리고 뉴질랜드도 지금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4. 몇 %로 지금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주식도 지금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골드만삭스와 S&P 500 지수,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2022년 말까지 9%더 올 것으로 내요. 근데 이거만 보는 건 아니고, 예, 또 딴 사람 또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뱅크스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인상으로 미국 주식의 주요 지표가 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유럽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뭐 중국과 시흥시가 중국이야 지금 뭐 아시죠? 헝다그룹 지금 에버그란데가 지금 망가졌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이 올해 300개가 없어졌대요. 예, 부동산 업체가. 헝다는 서열 2위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온 거고. 하여튼 2022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대한 큰 질문. 그러니까 요 문제를 좀 뭐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모든 투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 기사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왜 이거에서 제가 너무 판단을 내려버리면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뭐 이래저래 두루두루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누굴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쪽 와이프랑도 친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으면 뉴스를 갖다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나쁜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되게 잘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랑도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형님 제가 너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나요? 그 형님 한 얘기가 경제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나아지면 좋지만 낙관적으로 보다가 나빠질 경우 정말 쓰나미를 맞게 된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자들은 뭐냐 듣는 얘기로 좋아진대요. 그냥 내년에 다 집값도 다 오르고 한대요. 그냥 이런 얘기야 그냥. 근데 지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건 저도 결론은 뭐냐 공부해라. 공부하고 뭐 내가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뜨는 게 맞는다는 것도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예, 대비를.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렇지 뭐. 내가 무슨 결론 어떻게 내려? 내가 무슨 뭐 점쟁이야? 그건 아니지. 하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좀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파노스의 극북 좌초로 33마리의 파일럿 고래 사망. 뉴질랜드는 고래가 단체로 죽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뉴질랜드는 무슨 고래 무덤의 나라인지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고래가 읽어드리면 44마리의 고래가 토요일 케이프랭아 남쪽 동쪽 해안 파랭가 랭가 항구에 좌초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14마리는 사망했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지만 16마리만 살아남고 33마리는 장례식을 한 후에 샘플 채취하고 죽었다. 그래서 이 파일럿 고래가 이제 뉴질랜드는 저녁에 이제 막 뉴질랜드 저녁에 고래가 이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곳입니다. 뭐 대략 얘기 드리면 2018년도에 제가 이제 고래가 죽는 원인을 알아보다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145마리가 스튜어트 섬에서 죽은 경우도 있고 호주에서는 28마리가 이제 떼죽음을 지은 경우도 있고 그 채텀 섬이라는 데서는 51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416마리가 그냥 골든베이에 와가지고 떼죽은 416마리? 야 이건 대박이다 진짜. 유명합니다. 유명해. 예. 고래가 나타나자. 그럼 마오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안 웃겼나? 나만 웃겼나? 죄송합니다. 예. 고래고래 소리를 줘서 죽는 게 아닐까? 고래랑. 아이, 죄송하네. 괜히 이게 또 아침부터 썰렁하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고래 죽는 원인을 이제 BBC에서 뉴질랜드에서 와서 많이 찍어요. 뭔데 이제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뉴질랜드가 지역 특성상의 이제 고래들이 와서 이제 고래 그 자살하는 지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직접 특성상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와도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고래 죽는 원인에 대해서 수학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뭐 아직도 안 해요. 당연하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고래가 죽는 이유를 맞춰. 예, 근데 하여튼 모든 게 이제 집단 자살설, 모든 게 이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좀 되고, 왜냐면 고래와 대화를 해야지. 요즘 많은 그 고래를 보면서 뭐 고래고래 소리 치는 놈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인류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겠죠. 예. 아무튼 어떻게 뉴질랜드 뉴스 이렇게 오늘 마무리했는데, 제가 또 오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뉴질랜드 미싱장 항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열심히 잽싸게 손빠르게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